폭풍우가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는 밤이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7번 국도, 그 중에서도 가장 외지고 험준하여 자살바위라 불리는 벼랑 끝에 낡고 푸른 소형차 한 대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차체는 이미 수명을 다한 노인처럼 쉴 새 없이 덜컹거렸고 와이퍼는 유리창에 쏟아지는 장대비를 힘겹게 밀어내고 있었지만 그것은 마치 죽어가는 자의 마지막 숨결처럼 무력해 보였습니다. 차 안 운전석에는 서은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린 바로 오늘, 그녀는 스스로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낡은 가죽 운전대를 거의 부서져라 움켜쥐고 있었고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의 악력이 그녀의 처절한 심경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에서는 짭짤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닷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멈추지 않고 흐르는 자신의 눈물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눅눅한 습기와 그녀가 막 피우다 구겨버린 담배의 매캐한 연기, 그리고 방향제 역할을 하던 말라비틀어진 라벤더 향이 뒤섞여 기괴한 냄새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이 좁은 공간은 그녀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남자 강태민의 조수석에 앉아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둘만의 소박한 미래를 꿈꾸던 곳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자신의 손을 감싸 쥘 때의 온기, 그의 낮은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낡은 노래와 섞여 귓가를 간지리던 감촉. 그 모든 것이 바로 어제까지 그녀의 삶을 지탱하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은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강태민, 의학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비운의 천재. 그는 대한민국 최대 제약회사 오리온 제약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의 연구실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조작된 증거들 앞에서 그의 모든 결백의 외침은 그저 공허한 발악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부신 재능을 시기한 자들의 비열한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들의 진실은 너무나도 작고 무력했습니다. 그가 구치소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조사를 받던 그날, 은하는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를, 자신이 목숨보다 사랑하는 이 남자를 이대로 추락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날개가 꺾이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라면 기꺼이 그 족쇄를 끊어내리라. 그녀는 밤을 새워 유서를 썼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며 태민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를 사랑했기에, 그의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기에 돈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한자 한자 써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옆 좌석에 놓인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태민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태민 씨, 나를 원망해도 괜찮아. 평생 나를 경멸하며 살아도 괜찮아. 하지만 당신만은 살아남아서 당신의 꿈을 이뤄야만 해. 당신이 없는 세상은 나에게 지옥이지만 내가 없는 세상에서 당신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나는 기꺼이 당신의 하늘에서 사라져 줄게. 그녀의 속삭임은 차창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파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사진에 마지막 입맞춤을 남기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속 페달을 지그시 밟았습니다. 낡은 엔진이 마지막 비명을 지르며 차는 칠흑 같은 어둠과 성난, 파도가 입을 벌리고 있는 벼랑 아래로 주저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민은 연인의 희생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경찰서 복도에 주저앉아 서은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슬픔이 연기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값비싼 수제 구두를 신은 한 남자가 그의 앞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오리온 제약의 오진성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강태민을 내려다보며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게. 죽은 여자를 위해 흘릴 눈물은 그쯤이면 충분해. 자네의 재능과 위기 앞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방패로 내세우는 그 독한 마음이 마음에 들었네. 나와 함께 이 나라의 제약계를 지배해 볼 생각 없나?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유수처럼 흘렀습니다. 강산이 변하기에 충분한 그 시간 동안 강태민은 서은하라는 여자의 죽음 위에 자신의 제국을 성공적으로 건설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난과 멸시에 시달리던 무력한 연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오진성 회장의 외동딸 오유라의 약혼자이자 오리온 제약의 신약 개발부를 총괄하는 최연소 CEO. 세상은 그를 비운을 딛고 일어선 젊은 거인이라 칭송했지만 그는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겁한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를 말입니다. 그의 집무실은 서울의 심장부, 강남 테헤랄로의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대한민국의 부와 욕망이 집약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고, 실내는 값비싼 가죽과 원목, 차가운 금속의 조화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감각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의 성공을 증명하는 수많은 상패들이 진열되어 있었지만 정작 그의 시선은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에 들린 값비싼 크리스털 잔 속에 호박색 위스키를 의미 없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싱글몰트 위스키의 깊은 오크향이 코끝을 맴돌았지만 그에게는 마치 소독약 냄새처럼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5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은하의 채취가 바로 병원의 소독약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애써 그 기억을 지우려는 듯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불타는 듯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속을 뜨겁게 지졌지만 마음속의 공허함과 죄책감은 조금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이제는 색이 바래버린 은하의 사진을 차마 꺼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잊기로 했습니다. 아니, 잊었다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그저 자신의 성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발판이었을 뿐이라고. 그가 괴로운 상념에 잠겨 있을 때 그의 약혼녀 오유라가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태민 씨, 아직도 일하는 거예요? 오늘 오리온 제약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있는 날인 거 잊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인형처럼 가늘고 높았지만 그 안에는 태민의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집착이 뱀처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순간적으로 표정을 갈무리하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연인인 것처럼 그녀를 맞았습니다. 미안해, 유라야. 잠깐 생각할 게 있어서. 이제 막 출발하려던 참이야. 그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그 자신조차 진실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전시장과도 같았습니다. 천장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주무르는 거물들이 삼삼오오 모여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유라의 팔짱을 낀 채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아첨을 받으며 연 회장 중앙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끄럽던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리모컨의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모든 사람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연 회장 입구의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칠흑 같은 어둠을 그대로 잘라 만든 듯한 블랙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감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화려한 연 회장의 모든 빛이 그녀 한 사람에게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시아 금융시장에 숨겨진 큰손, 미스터리에 쌓인 투자자 엘레나 서. 그녀가 마침내 대한민국의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태민 역시 홀린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5년 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뛰어본 적 없던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동자, 굳게 닫혀 있지만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한 입술, 그리고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처절한 슬픔의 향기. 모든 것이 지독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엘레나 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오직 한 곳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바로 강태민이 서 있는 곳을 향해서. 그녀는 그와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표정으로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강태민은 그 짧은 순간 영원과도 같은 시간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녀의 차갑고 공허한 눈동자 깊은 곳에서 자신을 향한 지독한 증오와 경멸,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슬픔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그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저 여자가 바로 자신이 5년 전 차가운 동해 바다에 수장시켰던 서은하의 망령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엘레나 서의 등장은 오리온 제약에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녀는 파티 다음 날부터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막대한 자본을 동원하여 오리온 제약의 주식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태민이 CEO로 있는 핵심 자회사 오리온 바이오의 주식은 시장에 풀리는 족족 그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경영권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회는 연일 비상회의를 소집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실체가 불분명한 거대한 자본이었고 그들의 공격은 너무나도 영리하고 무자비했습니다. 강태민은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엘레나 서가 서은하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지만 죽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서은하라면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한 처절하고 잔인한 복수극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지옥과도 같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낮에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5년 전의 악몽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벼랑 끝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은하의 슬픈 눈동자, 그녀를 막지 못했던 자신의 비겁함, 그리고 그녀의 죽음을 발판 삼아 성공을 갈망했던 자신의 추악한 욕망, 그 모든 것이 뒤엉켜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술독에 빠져 살았고 그의 신경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예민해졌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오유라의 집착 또한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강태민은 어떻게든 엘레나 서와 직접 만나 담판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그녀에게 만남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마치 그의 애타는 모습을 즐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엘레나 서의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가 만남에 동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태민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녀의 사무실이 있다는 여의도의 한 초고층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빌딩의 최상층,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내려다보는 펜트하우스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을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공간에는 검은색의 거대한 책상과 의자 몇 개가 전부였고, 사방의 벽은 책장 대신 통유리로 되어 있어 마치 허공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화려하고 비현실적인 공간 속에서 강태민은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엘레나 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짙은 보라색의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색깔이 그녀의 창백한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묘한 퇴폐미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찾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강태민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번 파티에서처럼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대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왜 우리 회사를 공격하는 겁니까? 강태민은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할 힘도 없었습니다. 엘레나는 대답 대신 그의 앞에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최고급 다기에서 풍겨 나오는 그윽한 차 향기가 사무실에 퍼졌습니다. 전쟁에서 상대에게 목적을 묻는 것만큼 어리석은 질문은 없쇼.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바로 그때 강태민의 시선이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꽂혔습니다. 그곳에는 한밤중에만 꽃을 피운다는 달맞이꽃 한 송이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노란 꽃잎을 활짝 피우고 있었습니다. 강태민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그를 덮쳤습니다. 달맞이꽃. 그것은 그와 은하 둘만의 꽃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돈이 없어 변변한 선물 하나 해주지 못했던 그가 밤길을 걸으며 그녀에게 꺾어주었던 유일한 선물. 당신은 달빛 아래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꽃말을 속삭이며 그녀의 머리에 꽂아주었던 그들의 애틋한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오직 두 사람만이 공유했던 비밀. 강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찻잔이 책상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악몽의 현신처럼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모든 것을 비웃는 듯한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당신, 서은아, 맞지? 강태민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의 동공은 공포와 불신,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5년간 지옥 같은 죄책감 속에서 매일 밤 되뇌었던 그 이름, 서은아. 그녀가 죽음의 심해에서 기어나와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엘레나 서은아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잘 훈련된 흑표범처럼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인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서울의 번잡한 풍경을 발 아래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가녀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과도 같은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강태민 씨, 당신에게 서은아라는 여자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먼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듯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바쳤던 여자. 당신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스스로 날개를 꺾고 심해 속으로 가라앉았던 여자. 당신은 단 한순간이라도 그 여자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예리한 칼날이 되어 강태민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바로 그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슬퍼했지만 그 슬픔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연민이었을 뿐, 그녀의 죽음에 대한 순수한 애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희생을 발판 삼아 그녀가 없어진 세상에서 너무나도 안락한 성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무너져 내리기 직전인 강태민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증오나 경멸이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이 파도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내 인생, 내 행복, 내 사랑. 그 모든 것을 되찾기 전까지 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오리온 제약의 오진성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강태민의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태민이 엘레나 설을 만나러 간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강태민과 자신의 유전자가 99.9%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태민을 자신의 방으로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강태민의 인생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가장 잔인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너는 원래부터 내 아들이었다. 내가 젊은 시절 잠시 만났던 여자에게서 태어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내 핏줄이란 말이다. 오 회장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강태민의 재능을 알아본 순간부터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그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가난과 그리고 서은하라는 여자의 존재를 제거하기 위해 5년 전의 산업 스파이 사건을 직접 조작했다고. 강태민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사랑, 그의 성공, 그의 인생 전체가 바로 눈앞에죠. 괴물 같은 남자가 설계한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 놓인 소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은하를 배신한 죄인이자 동시에 아버지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엘레나의 사무실. 그녀는 완전히 넋이 나간 강태민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마지막 통첩을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5년 전의 진실과 오진성 회장의 죄악을 세상에 폭로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서은하라는 여자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이 녹음 파일이 세상에 공개될 겁니다. 그녀의 손에는 5년 전 오진성 회장이 자신의 부하에게 사건 조작을 지시하는 모든 내용이 담긴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태민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자신을 괴물로 만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영원히 지옥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괴물로 만든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끝낼 것인가? 그의 선택은 이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오리온 제약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진성 회장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췌장암 말기. 현대의학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사형 선고가 대한민국 제약업계의 거인에게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의 서재는 유난히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값비싼 가구들과 희귀한 서적들도 다가오는 소멸의 공포 앞에서는 그저 빛 좋은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거대한 제국을 누구에게 물려주어야 할지 고뇌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공식적인 자식인 오유라는 경영에는 전혀 소질이 없는 온실 속의 화초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뒤늦게 찾은 자신의 또 다른 핏줄 강태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니 20년도 더 전에 자신이 버렸던 여자의 딸이자 아들의 예지연인인 서은아의 등장은 그의 마지막 계획에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세를 철저히 숨긴 채 강태민과 오유라의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결혼을 통해 강태민에게 완벽한 명분과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해주고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공식화하려는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서은아라는 존재를 어떻게든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는 정보팀을 동원하여 그녀의 지난 5년간의 행적을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아냈습니다. 5년 전 벼랑에서 떨어진 그녀를 구해준 것이 자신과 오랜 시간 적대 관계에 있던 홍콩의 은퇴한 금융 재벌 진 회장이라는 사실을. 진 회장은 우연히 그 근처 별장에서 요양을 하다가 폭풍우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녀를 발견했고 그녀의 딱한 사정과 복수심을 알게 되자 자신의 죽은 딸을 떠올리며 그녀를 양딸로 삼아 복수의 화신으로 키워낸 것이었습니다. 오진성 회장은 이 모든 정보를 손에 쥐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서은아의 복수를 법적으로 사망한 자가 벌이는 희대의 사기극으로 둔갑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선의의 조력자였던 진 회장과의 관계를 불륜으로 왜곡하고 그녀의 투자를 시장 교란 행위로 몰아갈 증거들을 치밀하게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 여자의 인생을 2번, 3번이라도 기꺼이 짓밟을 수 있는 냉혈한이었습니다. 한편 강태민은 아버지와 은하 사이에서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오 회장이 은하를 음해하기 위해 조작하고 있는 자료들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치를 떨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악마였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은하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비겁한 아들과 죄책감을 느끼는 연인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약혼녀 오유라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태민의 불안과 고뇌가 깊어질수록 유라의 의심과 집착은 병적으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태민의 모든 것을 감시했고 그의 서재를 뒤지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태민이 5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먼지 쌓인 낡은 나무 상자. 그 안에는 이제는 누렇게 변색된 서은하의 낡은 물건들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찍었던 낡은 사진, 그가 선물했던 싸구려 목걸이, 그리고 상자 가장 밑바닥에서 발견된 달고 다른 한 권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오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태민을 처음 만났던 날의 설렘부터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결심한 마지막 날의 처절한 다짐까지 서은아의 모든 사랑과 고통이 눈물겹도록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은 오유라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태민 씨, 부디 나를 잊고 행복해야 해요.
당신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니까요. 오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증오했던 엘레나 서가 사실은 자신의 약혼자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사랑했던 희생된 천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한 여자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짓된 신기루였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오유라의 세계는 서은하의 낡은 일기장 한 권으로 인해 송두리째 붕괴되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사랑, 그녀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부와 명예, 그 모든 것의 기반이 한 여자의 비극적인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그녀의 연약한 자아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질투와 배신감, 그리고 서은하에 대한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여 그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고 철없는 상속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을 찾아가 자신의 방식으로 단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엘레나 서의 사무실로 폭풍처럼 쳐들어갔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뭐냐고 오유라는 이성을 잃은 채 엘레나의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위로 일기장을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죽었으면 곱게 사라질 것이지 왜 유령처럼 다시 나타나서 산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데. 당신의 그 잘난 희생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사랑이 전부 거짓말이 되어버렸어. 그녀의 절규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엘레나, 즉 서은하는 자신의 가장 순수했던 진심의 기록이 가장 경멸하는 여자의 손에 들려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온 이 기막힌 상황을 덤덤히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순간 깊은 슬픔으로 흔들렸지만 곧이어 차가운 냉소로 뒤덮였습니다. 내 사랑, 그게 사랑이긴 했니? 한 남자의 성공이라는 껍데기를 그의 과거와 상처는 외면한 채 탐했던 욕심이었겠지. 너는 단 한 번도 강태민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사랑한 적이 없어. 엘레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유라의 위선을 꿰뚫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의 진정한 책임은 강태민을 괴물로 만든 오진성 회장에게 있음을 밝혔습니다. 5년 전 사건의 진실부터 강태민이 그의 사생아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된 오유라는 더 이상 소리 지를 힘조차 잃은 채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상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엔 그녀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한편 강태민은 더 이상 단 하루도 이 지옥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과 죄악을 스스로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은하를 만나 5년간 단 한 번도 전하지 못했던 자신의 진심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은하의 행방을 수소문했고 그녀가 종종 5년 전 사고가 있었던 그 벼랑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과거가 죽은 장소이자 그녀의 복수가 시작된 장소였습니다. 강태민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안개비가 내리는 그날의 벼랑으로 향했습니다. 벼랑 끝,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서 있는 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서은하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처럼 위태롭고 희미했습니다. 강태민은 차에서 내려 떨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수많은 말들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하야. 마침내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달고 달아 너덜너덜해진 그의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그 목소리에 은하의 어깨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떤 말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거절의 벽과도 같았습니다. 강태민은 그녀의 등 뒤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적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나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 너를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제발 나를 용서하지 마라. 다만 이것 하나만 알아줘. 내가 파멸시킨 세상 속에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오직 너 하나뿐이었다는 것을. 그의 처절한 고백이 벼랑의 바람 소리에 섞여 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진심에 복수심으로 강철처럼 단단했던 은하의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아주 천천히 그를 향해 뒤돌아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꼼짝 마. 수십 개의 날카로운 헤드라이트 불빛이 안개를 찢고 그들을 덮쳤고 수십 대의 경찰차가 굉음을 내며 벼랑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들 사이를 뚫고 오진성 회장이 유령처럼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엘레나 서가 서은하이며 그녀가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여 시장을 교란시킨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내용의 날조된 증거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장 저 여자를 체포해. 저 여자는 대한민국 법을 우롱하고 선량한 투자자들을 기만한 범죄자야. 오진성 회장의 광기 어린 외침이 벼랑을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 은하의 등 뒤에서 그녀를 보호하듯 막아서며 강태민이 모든 것을 뒤엎는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멈춰. 당신들이 잡아야 할 사람은 그 여자가 아니야. 바로 나, 강태민이다. 강태민의 절규는 벼랑 끝을 휘감는 거센 바람과 경찰차의 시끄러운 경광등 소리, 그리고 오진성 회장의 광기 어린 저주까지도 집어삼킬 만큼 강력하고 절실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오진성 회장의 얼굴은 믿을 수 없는 배신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핏줄이자 자신의 제국을 물려받아야 할 아들이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는 이 기막힌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강태민,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저 여자가 너를 어떻게 파멸시키려 했는지 잊었느냐? 내 애비의 말을 거역하고 저딴 계집의 편을 들겠다는 말이냐? 오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처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평생 동안 옥죄어왔던 아버지라는 이름의 거대한 그림자를,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좀먹어왔던 비겁한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자신의 등 뒤에서 가늘게 떨고 있는 서은하를 지켜야겠다는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순수한 의지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파멸시킨 것은 저 여자의 인생이었고, 나를 파멸시킨 것은 바로 당신이었지, 아버지.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5년 전 오리온 제약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사람은 서은하가 아닙니다. 바로 저 강태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리온 바이오의 주가를 조작하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주범 역시 엘레나 서가 아니라 바로 접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은하가 자신을 위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그녀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뒤집었을 각오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뒤늦게 깨달은 사랑의 방식이었고, 괴물 같은 아버지의 세계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이 모든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 미리 준비해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진성 회장이 지난 수십 년간 저질러온 온갖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그리고 5년 전 사건을 조작하며 남겼던 모든 통화 녹취록과 이면 계약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서재에서 몰래 빼돌린 오리온 제국의 심장을 관통할 수 있는 유일한 비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추악한 범죄를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은 바로 저기 서 계신 대한민국 존경받는 기업인 오리온 제약의 오진성 회장님이십니다. 강태민의 마지막 폭로는 오진성 회장의 남은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오 회장은 허억하는 괴상한 소리와 함께 뒷목을 잡고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그의 눈은 아들을 향한 원망과 배신감으로 가득 찬 채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옹성이 가장 믿었던 아들의 손에 의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그는 그렇게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경찰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몇몇이 강태민에게 다가와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은하는 울부짖으며 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강태민은 그런 그녀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더없이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5년 전 그녀가 벼랑 끝에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었던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만을 빌어주던 바로 그 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은하야, 너는 나를 살리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지. 나는 너무 늦게서야 너를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복수는 잊고 너의 인생을 살아. 더 이상 나 같은 놈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한다. 그게 내가 너에게 내리는 마지막 벌이다. 그의 마지막 말은 차가운 수갑 소리와 구급대원들의 다급한 외침, 그리고 벼랑의 거센 바람 소리에 뒤섞여 아프게 흩어졌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경찰에 연행되어 가는 강태민의 뒷모습을, 그리고 구급차에 실려가는 오진성 회장의 모습을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망연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세상 역시 함께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과 함께 더욱 깊게 골마 터지기도 합니다. 서은하에게 있어 강태민이라는 상처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세상은 다시 거짓말 같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강태민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긴 수감 생활을 시작했고, 오진성 회장은 병상에서 단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쓸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리온 제국은 주인을 잃고 표류하다 결국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며 대중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오유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자신의 죄를 속죄하겠다며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로 의료 봉사를 떠났습니다. 서은하는 강태민이 목숨과 맞바꿔 넘겨준 증거들 덕분에 모든 혐의를 벗었습니다. 오진성 회장의 유언장에 따라 그녀는 오리온 제약의 막대한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익명으로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리고 불타는 듯했던 복수심마저 재가 되어 사라진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텅 빈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엘레나 서우라는 화려하지만 무거웠던 갑옷을 벗어 던지고
다시 서은아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강원도의 작은 해안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은 5년 전 그녀가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찾아왔던 벼랑이 멀리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안개 낀 해변을 거닐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한 남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지독한 증오였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지독한 사랑이었는지, 이제는 그녀 자신조차 정의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자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유일한 의미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녀는 낡은 라디오에서 강태민이 모범수로 가석방되었다는 짧은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창밖의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남은 마지막 예의이자 잔인한 사랑의 방식이라고. 두 사람은 말없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날이었습니다. 은하는 여느 때처럼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하얀 눈밭 위로 마치 물감으로 그려놓은 듯한 노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한겨울에는 결코 필 수 없는 달맞이꽃 한 송이였습니다. 누군가 이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땅을 파고 이 꽃 한 송이를 이곳에 고이 심어 놓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은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저 멀리 방파제 끝에 낡은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마치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태민이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만은 아주 오래전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의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백 미터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아무 말 없이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회한과 슬픔,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아직도 서로를 향해 애틋하게 타오르고 있는 사랑의 불씨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배신의 교향곡은 어쩌면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제 막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마지막 악장을 연주하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얀 눈은 소리 없이 내려와 두 사람의 어깨 위로, 그리고 그들이 함께 걸어왔던 아픈 시간 위로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말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지금까지 사연을 만드는 채널 이바구 극장,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